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인복, 인덕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인복이나 인덕 이거를 뭐 거의 동의어로 쓰죠. 예. 본인이 인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부럽네요. 제가 저번에 부자 되는 사주를 이제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공통점인 특징이 인수가 상신인 사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편이고 2편이 뭐죠? 록겁격들. 그러니까 얘도 비경 겁재가 이제 용신 상신이잖아요. 예. 록겁이 용신 상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화겁위생 화땡 위땡 이게 재나 생이 되는 거, 식신상관 되는 거. 자, 이것도 주로 비겁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자 되는 명식의 특징은 거의 이꼬르 인덕 있는 사주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부자가 혼자 되기 힘들어요. 심지어 경쟁자도 비겁은 겁재는 경쟁자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인수가 상신인 거는 윗사람 이런 뜻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록겁은 이제 같은 레벨 동료나 경쟁자, 친구, 형제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인덕이라고 해요. 인덕. 근데 사실 식상도 살짝 인덕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부하 직원 이런 거, 아랫사람들 자식도 되고요. 그렇죠? 예. 화생 위제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식이 있으면 좋아요. 자식이 나한테 좋은 역할 합니다. 자식이 돈 벌어준다 이렇게 이제 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항상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데 육친의 통변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수가 상신이거나 용신이거나 아니면은 용신도 많죠. 예. 편인투식이나 인수용관 이런 거 많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윗사람 덕이 있고 동료 덕이 있고 그래서 인복이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평진전에 보면은 고빈하다. 이제 외롭고 빈천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 이제 가난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도 없고, 그렇죠? 주변 사람이 없어서 더 가난해진 건지 가난해서 주변 사람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건 기본입니다. 예, 기본이고요. 두 번째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인복 있는 사주는 이제 요거는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지금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제 얘네가 지금 용신이나 상신이 되잖아요. 주로 상신이죠. 예, 그러면은 이런 애들의 이 상신인 록겁이나 뭐죠? 저기 인수 이거를 도와주는 지켜준다고 해야 되겠네요. 지켜주는 등등 이런 것도 인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이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려면 이거 역시도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상관 폐인이라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인수를 지켜주는 비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성이 오면 계속 재극인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파괴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주에 이제 인수인 상신을 도와주는 어떤 십신이 있다면 더 잘 보호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좀 썰이 길었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벽곡을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한번 보시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복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나 비겁이다. 그 다음에 뭐 식상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비예요. 재성의 덕이 있다. 그러니까 와이프의 덕이 있다.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나 뭐 아니면 아버지나 편제면 아버지죠. 예. 뭐 그런 재의 덕이 있다는 건요. 인덕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인덕이 맞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육친의 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 덕이 있는 거는 뭐 남편 덕이 있는 거고 내 남편이 좋다고 내가 인덕이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재관은 뺐어요 지금. 예, 재관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예, 인비, 주로 인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격국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성격사주, 파격사주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파격사주 1번 했는데 어떤 약 때문에 약이라고 그래요. 예. 어떤 약 때문에 이 사주가 파격을 면했다. 좋은 사주로 갔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약이 임비면은 이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인덕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 이거 제가 수많은 임상으로 다 확인한 겁니다. 실제 이론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성격사주에서 이제 성격사주면 당연히 사주 원명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예. 상신을 보호해주는 성격사주라는 거는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사주는 상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상신이 보호되는 십신, 상신을 보호하는 십신이 사주에 있고 원명에 있고 그게 인성비겁이면 그 사람도 인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격이 있고 상신이 있죠. 격은 용신이죠. 상신은 이 용신을 도와주는 거죠. 예. 좋은 신하예요. 신하죠, 신하.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좋은 신하를 보호하는 거. 이 상신을 보호하는 거. 예. 이것도 또 역시 좋은 신하입니다. 예. 근데 왕의 직속 신하는 아니에요. 이 신하는 존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왕은 상신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호하는 상신을 보호하거나 귀신을 죽이는 반대는 또 이거죠. 귀신이 있으면 우리가 파격사주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극하는 귀신을 제거하는 자, 이것도 좋은 신하예요. 크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예. 적을 물리쳐도 좋은 신하고 충신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은 신하죠. 예, 얘기할수록 어렵네요. 그쵸? 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오늘은. 그래서 부자 사주는 뭐 인덕이 있다, 이꼬로 인덕이 있는 사주다라고 이제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단계 뭐 부자만 인덕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인수격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예, 인수격 격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 자, 인수격은 이제 월지에서 투출하거나 지정관에서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합의된 경우, 예, 그걸 인수격이라는 저는 이제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인수격은 원래 길신이라서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합격이거든요. 그쵸? 재극인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머리 위에서 재극인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거 합격사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러면요. 이거는 바로 성격사주로 바뀝니다. 왜냐? 비견이 얘를 죽이잖아요. 그쵸? 극하죠. 예, 죽인다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격의 합격일 뻔 했는데 비겁의 덕으로 성격사주가 됐어요.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이 비견의 덕이 있는 거, 이 사람은 비견의 덕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성은 일간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비견 겁재는 또 넘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극하는 거죠. 예. 예, 자기 엄마를 인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재가 있는 합격사주인데 비겁이 원명이 있다. 그럼 인덕이 있는 사주예요. 이 사람은 비겁의 덕이 있어요. 어렵나요? 네, 저도 어렵네요. 비겁 없는데요. 저는 영원히 합격인가요? 아니겠죠. 예. 대세운에서 이렇게 비거분이 오면 이렇게 죄를 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원명이 게 없다면 일단은 내 원명에서 이제 인덕은 내 원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인덕의 덕을 논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근데 요 해에는 대운이든 세운 요 해에는 뭐 비겁의 덕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게 뭐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격 공부도 돼요.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고 통변도 되고. 통변이야 뭐 비견 겁재의 통변은 뭐 제가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격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합격이 될 뻔했는데 약이 와서 합격을 성격시켜 준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 약은 뭐죠? 비겁이죠. 그러니까 비겁이 귀인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예, 이 사람한테는 비겁이 귀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요? 길신부터 먼저 해보는 게 낫겠죠? 예. 제격일 때요. 자, 제격일 때 어떨 때 안 좋죠? 이게 뭐 맨날 제가 얘기한 거죠. 이거 재생살 맞죠? 그쵸? 이래도 재생살이고, 그쵸? 이렇게 제가 투출해도 재생살이고, 뭐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재생살. 예, 이건 아니고, 이렇게. 격이, 그러니까 제격이 편간을 봤을 때나 편간격이 재를 봤을 때를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예, 편간격이 재 이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 이렇게 제가 투출해도 제격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제격의 칠사를 봤을 때. 자, 이러면요. 이거 약간 예전에 제가 뭐죠? 칠살격 사주 풀이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편관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사례가 그렇긴 하네. 예. 제격. 자, 일반적으로요. 제격이 재성이 살을 보면요. 합격이에요. 그쵸? 재생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비겁이 오면 비겁이 있으면 예,
재생살을 막아주죠. 이렇게 재를 극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때는 역시 또 비겁이 약입니다. 비겁에 덕이 있는 거예요. 인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평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제격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살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탈제가 돼서 오히려 탈제가 좋은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좋은 탈제예요. 자, 그러면은 재생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게 냅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건 다른 얘기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재생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심하죠. 예, 실상생재 재생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비겁이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비겁의 덕이 인덕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제격일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보충을 해야 되는 건데 화겁위제, 화록위제 그 얘기했죠. 예전에 부자 되는 명식에서. 예. 자, 뭐 비견이 있으면 화록위제일 거고 겁재가 있으면 화생위제일 텐데 이때요. 사실은 이게 록겁격이 아니고요. 그 록겁격에서 합해서 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화겁위재가 됐기 때문에 격국으로 치면요. 이거는요. 제격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록겁격에서 재로 변격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여기 뭐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얘를 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수면은 뭐 토국수잖아요. 그러면 토가 만약에 무토면은 무토나 기토 무토면은 이제 토국수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해제하면은 원래 화겁위생 이런 게 안 되지만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비견이 얘네를 극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엄청 비견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격이나 뭐 식신격, 상관격 할 때, 상관생제나 뭐 식신생제 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일간의 힘을 안 빼고 이 비견의 힘을 먼저 빼는 거예요. 이 재를 생할 때. 되게 좋죠.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대신 힘 빼주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격에서 화겁, 화록도 마찬가지고 이 생이 될 때는 비겁이 또 약입니다.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을 모르고 우리가 화겁위생이나 뭐 화생이제 이런 거 보고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 아이고 탈제됐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얘는 이 일을 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도와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요. 한 번 더 있고요. 뭐 이제 이게 없잖아요. 예. 이게 없어도 귀격입니다. 이 경우는. 예. 화겁위제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예. 이게 없을 때는 뭐 한 10억 벌었으면 이게 있으면요 뭐 20억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만약에 굳이 예를 들자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인덕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재성을 계속 해보고 예. 정제 편제 마찬가지고요. 자, 제격에서 또 뭐가 인덕이 있냐면요. 이러면 이제 제격 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건 재극인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재극인을 하지 않는 유일한 격이 제격이에요. 왜냐하면 쟤는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내 신하들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똘똘한 놈을 찾아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를 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격만이 유일하게 제극에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부자 되는 사주에서 인수의 덕이 있다고 했죠. 예. 자, 이런 사람은 윗사람의 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또 얘기하나요? 아까랑 중복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인수가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쵸? 합이 된다거나 대세운에서 아니면 원명에서 이 인수가 뭐 어떤 십신하고 합이 된다던가 극이 돼서 신하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러면 이 사주는 제격폐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비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좋은 샘플이겠네요. 자, 이 경우는요, 이 인수가 겁재를 생하잖아요, 비겁을. 그러면은 이 겁재는 나중에 엄마 인수를 도와줍니다. 보호해줘요. 예, 죽지 않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겁재가, 역시 이 제격폐인에서, 제2의 상신, 그러니까 두 번째 상신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원래는 겁재는 편재의 귀신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제격 패인인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좀 적어야겠죠? 예. 제격이 인수를 쓰는 그런 사주일 때 그 인수가 파괴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게 또 비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신을 딱 규정하면 안 돼요. 격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똑같은 격이라도 이게 없으면 제격에서 비겁은 완전 귀신이죠. 예, 탈지하잖아요. 그냥 바로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제격 폐인 사주에서는 오히려 이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얘를 극하지 않고요. 얘를 보호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비겁의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려고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있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게 격국 공부랑 중복돼요. 정관격인 경우 자, 정관은 무슨 십신 제일 흉하죠? 예, 자, 이게 제일 안 좋죠. 그렇죠? 예. 정관은 지지에서 형충파에 되거나 이렇게 극당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상관, 경관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거 인수 있으면 당연히 이 인수가 식상을 극해서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 사주도 인덕이 있어요. 인수의 덕이 있는 거예요. 정관격. 그래서 정관이 상관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상관경관은 저희가 격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파격사주는요, 네 글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상관경관은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정관이 상관을 볼 때 굉장히 흉한데, 이때 인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인수의 덕이 있는 거예요. 인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구응을 한다고 해요. 격국에서는 구응. 예, 한번 보셔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인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랑 플러스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상관경관이 안 좋죠. 그쵸? 상관경관 하자는데 이게 인수가 있으면 상관을 극하니까 이제 인수가 인덕이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인수가 또 어떤 운에서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재운이 온다던가. 그럼 재극인 되면 요거에 상관을 극을 못하니까 바로 상관경관 되잖아요. 자, 그럴 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수를 보호를 또 해주는 게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보호하는 거 뭐죠? 인수의 자식이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요. 예, 이러면요. 인수가 잘 안 죽어요. 왜냐? 이 재성이 오면요. 이 비겁이 얘를 딱 재극엔 하려고 하면 비겁이 얘를 딱 탈제를 해요. 극을 해요. 비극제를 해요. 그래서 인수가 보호가 돼요. 그래서 계속 상관을 극할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여러 단계를 가야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만 있어도 이 사주는 성격 사주고 인수 윗사람의 덕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겁의 덕도 있는 거예요. 엄청 좋죠. 이런 사주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네요. 이런 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인덕을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 인수를 또 보호하는 비겁이 있으면 비겁의 덕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으로. 자, 관살혼잡. 정관도 이제 관살혼잡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요. 관살, 여기 뭐가 있을 거지만, 이제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자, 관살혼잡이 되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편관이 떴으니까 얘를 해결을 해줘야겠죠. 자, 이런데, 원래 해결을 해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인수나 아니면은 식상, 아니면 이 편관을 합해버리던 겁재를 합사를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 나는 계속 죽어 있으란 얘기냐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겁이 얘네한테 극당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편관이 일간을 심하게 극하기 때문에 이게 흉신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이 편관이 얘를 때리다가 지쳐서 얘도 때려요, 먼저. 얘가 좀, 그러니까는 내가 맞을 거를 좀 같이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만 때리지 않을 거잖아요, 편관이. 자, 그래서 이때도 관살혼잡일 때도 편관 이럴 때도 비겁의 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렵네요. 이전까지 제가 했던 영상 중에 제일 조금 난이도가 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셔도 별 문제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